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 탈출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이드라이버스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TSMC가 최근 그 신규 3나노 칩 프로젝트의 접수를 중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객들에게 최신 2나노 공정으로의 전환을 권유하고 있다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신규로 3나노 고객을 못 받다 보니 그 고객들에게 2나노로 칩 공정을 전환하는 게 어떻냐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웨이퍼 가격은 2나노로 옮길 경우에 크게 오르게 됩니다. 애플,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미디어텍 등 TSMC의 6대 주요 고객사들이 파운드리 대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TSMC가 신규 3나노 프로젝트 접수를 제한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커패시티 생산 능력의 포화 때문입니다. 올해인 2026년까지 TSMC의 3나노와 5나노 라인은 이미 애플, 엔비디아와 같은 VVIP 고객들의 칩 물량으로 꽉 차 있는 상태죠. 사실 TSMC는 물론 캐파의 여유도 없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전략적 유도도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TSMC는 신규 고객들에게 3나노는 자리가 없으니만큼 차라리 더 비싼 2나노로 가더라도 칩 제작 노드를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TSMC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2나노 가격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는 3나노 대비 인상폭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3나노 대비 50% 인상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소문으로 돌던 50% 인상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실제 체감 인상폭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웨이퍼당 단가를 보면 3나노 같은 경우는 N3P가 웨이퍼 장당 25,000달러 선입니다. 하지만 2나노는 3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25,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 더 올라가는 것이죠. 웨이퍼 장당 비용이 그렇습니다. 실질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요. 2나노부터 도입되는 게이트 올라운드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는 설계 비용, 그리고 미국에서 팹을 생산한 데 따른 프리미엄을 더하면 이 고객사가 느끼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소문만큼이나 무거울 수 있습니다. 대형 고객사들이 플랜 B, 탈 TSMC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플, AMD, 엔비디아 등 주요 메이저 팹리스들이 TSMC의 독점적 지위와 높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 애플만 해도 여전히 TSMC의 최대 고객 중 하나지만 최근 아이폰용 센서 등을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일부 물량 분산을 시도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TSMC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텔 파운드리, 인텔 18옹스트롱과의 협업을 타진 중이고 삼성과의 2나노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과 협업 가능성을 만드는 핵심 키는 HBM4로 봅니다. 6세대 HBM이죠. HBM4가 삼성 엔비디아 동맹의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파운드리보다 더 급한 불은 HBM 고대폭 메모리 수급입니다. HBM4부터는 파운드리가 필수인 것이죠. 차세대 HBM4부터는 메모리 하단에 칩 생산 공정 로직 다이가 들어갑니다. 삼성은 이를 메모리, 파운드리, 턴키로 한 번에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 중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4 12단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는 상황이죠. 만약 HBM4에서 삼성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자연스럽게 2나노 파운드리 물량도 삼성으로 일부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젠슨항 CEO는 이 공식 석상에서 TSMC의 가치는 높고 가격 인상은 당연하다고 TSMC를 치켜 세우고 있지만 이 뒤에서는 부지런히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가 협상용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엔비디아는 과거에도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RTX 30 시리즈, 암페어 시리즈를 생산하고 TSMC를 긴장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을 제2의 공급원 세컨드 소스로 활용해서 TSMC의 2나노 가격 인상폭을 최대한 억누르려고 할 것입니다. 인텔과의 접촉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인텔의 지분도 갖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미국 행정부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인텔의 18옹스트롱 1.8나노급 공정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TSMC를 전방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인 블랙엘 시리즈는 TSMC 공정에서 생산 중인데요. 하지만 다음 세대인 루빈이나
차세대 AI 가속기는 삼성이 물량을 따낼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수율 검증이 필요할 건데요. 엔비디아는 칩 하나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수율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현재 진행 중인 2나노 수율 안정화, 지금 50에서 60%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이를 얼마나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엔비디아 수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AMD, 메타 등도 차세대 AI 가속기와 서버 칩 생산을 위해서 삼성의 2나노 SF2 공정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AMD 같은 경우는 이 서버용 CPU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태세죠. TSMC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삼성의 2나노 공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서버용 CPU인 에픽 베니스를 삼성의 2나노 SF2P 공정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성능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듀얼 소싱 전략으로 AMD가 태세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요. 소비자용 라이젠 칩까지 삼성을 활용하는 멀티 파운드리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결정하는 시점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 올해 신년 초에 결정할 가능성이,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이 만약 성사된다면 삼성 파운드리 역대 최대 규모 수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퀄컴의 경우는 삼성에서 TSMC로 완전히 돌아선 대표적인 팹리스가 바로 퀄컴이죠. 하지만 최근 스냅드래곤 차기작 샘플을 다시 삼성 2나노 라인에서 테스트하면서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가 삼성의 2나노 공정을 활용한 파운드리 생산 논의를 시작했고 이미 설계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현재 TSMC 3나노로 생산 중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 같은 경우는 2나노 리프레시 버전을 삼성이 맡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 탑재 기기는 올해 출시될 갤럭시 Z 폴드 8이나 플립 8 등 그 삼성의 차세대 폴더블 폰에 우선 탑재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퀄컴 입장에서는 TSMC의 가격 폭주에 대비한 확실한 보험을 삼성과 함께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2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공정에서 TSMC보다 한 30%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자랑하죠. 그리고 안정적인 수율만 증명해낸다면 TSMC의 배짱 영업에 질린 고객사들이 대거 이동하는 대규모 지각 변동도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게이트 올라운드 트랜지스터 구조를 3나노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이 기술 선점이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성숙도가 TSMC보다 낮다고 보는 것이죠. TSMC는 2나노부터 게이트 올라운드를 도입하지만 삼성은 두 번째 적용 노드가 2나노입니다. 2나노 공정에서는 아무래도 TSMC보다 더 안정적인 게이트 올라운드 기술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게이트 올라운드는 기본적으로 핀펫보다 전력 소모는 낮고 성능은 높습니다. 2나노로 가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이 기술적 완성도만 보여준다면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멀티 파운드리 전략이 기본적으로 지금 대형 팹리스들에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수급과 맞물려서 삼성의 턴키 솔루션도 경쟁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칩 시대에는 칩 자체 성능만큼이나 HBM과의 결합이 중요하고 삼성은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켜 주겠다고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탈 TSMC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 2나노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